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법률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맞춤법TV의 현승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요. 로스쿨이나 법대에서 형법 수업을 듣게 되면 가장 초반에 배우는 부분입니다. 살인죄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형법 제250조에 보면은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아니야? 뭐가 어렵다는 거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일까요? 이렇게 법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가를 정해놓은 것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요건 해당성까지는 일단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위법성이라는 건요, 그냥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걸 의미해요. 자, 돌아와 생각해 볼게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위법하지 않게 만드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해도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들어보셨을 정당방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긴급피난, 정당행위, 이런 사유가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행위는요, 사람을 살해한 거 맞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범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한번 가려봐야 돼요.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 즉 비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겠죠. 처벌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가 칼로 사람을 찔러서 사망하게 한 경우, 행위만 놓고 보면은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요. 근데 유아에게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조인들이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뭔가 조금 유식해진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